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본교 진학기획부 부장 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아마 본교의 진학 입시 설명에 이렇게 참여하신 이유는 아마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또는 내 아이가 문영여고에 진학을 한다면, 입학을 하면은 과연 문영여고는 어떻게 또 얼마나 많이 나의 아이를 또는 나를 성장시켜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아마 일부의 학교 소개를 통해서 그 해답의 일부를 좀 찾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시고요. 지금 저와 함께는 이렇게 학교에서 성장한 이 학생들이 어떠한 그런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지를 한 20여 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함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방송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조금 흥분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컸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혼났거든요. 진정하라고. 벌써 또 긴장을 했나 봅니다. 네, 마이크를 김현자처럼 멀리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과 관련해서 2020년 작년에 문영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저희 학교가 올해 2월에 194명의 학생이 졸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 64.43% 인원수로 본다면 125명의 학생이 4년제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대학교까지 포함을 하면요. 78.86% 153명의 학생이 대학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5명 중에 4명의 학생이 대학교에 진학했다는 이런 양적 성공을 거둘 수 있겠고요. 이러한 양적 성공을 좀 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함께 보시면요. 4년제 대학교에 합격한 125명의 학생 중에서 65.31%에 이르는 이 비율이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통합권, 요 지역에 집중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 그 다음에 지방 핵심 거점대학교를 합친다면 4명 중 3명의 학생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질적 성공을 작년에 보였습니다. 주요 대학 합격 현황인데요. 서울대학교부터 이화여자대학교까지 9개 대학, 그 다음에 의치안까지의 합격 현황입니다. 약간의 어떤 합격을 한 대학도 있지만 또 합격을 하지 못한 그런 입시 결과를 보였는데요. 매년, 오늘도 마찬가지겠고, 저희 매년 중학교를 방문해서 이런 설명회를 하다 보면은요, 학부모님들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결과 재수형을 포함한 거죠?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저희는 재수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것이 학부모님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수생을 전혀 포함을 하지 않는데요. 학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재수생을 포함하지 않냐? 다른 학교는 재수생 포함해서 학교 홍보하는데 문영여고가 정말 순진하네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안 순진하려고 재수생을 좀 포함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부터 고대까지 5개 학교만 포함을 시켜봤는데요. 포함을 시켰더니 서울대학교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수시에 2명, 정시에 1명이 합격을 했는데 추적을 해봤더니 재수생도 1명을 합격했더라고요. 정시에. 그 다음에 작년에 조금 연세됐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우울했는데 졸업생 중에서는 3명도 합격을 하고 고려대학교는 2자리, 그다음에 의치하는 6명, 그리고 교대는 그냥 역시 6명, 이런 식으로 조금 풍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면 좀 더 좋겠구나라고 하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재학생에 대한 통계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빨간 테두리 선이 보이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수치인데요. 요거를 이해하시려면요, 위에 있는 노란색 테두리와 함께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저희 3학년 재학생 전체 인원이 292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9개 대학이랑 의치안의 합격 횟수가 32회에 불과했는데요. 그 후에 3년이 지난 2020년 학생 인원수로 본다면 100명이 줄어들었어요. 100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합격의 빈도는
늘어났다는, 증가했다는, 다시 말해서 어떤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문용용어는 질적인 부분에서도 관내에서 최우수의 학교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한양대학교의 교과전형에 최초 합격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본교에서는 한 명이 지원을 해서 그 학생이 최초 합격을 하는 그런 영광을 얻었고요.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하기 며칠 전에 연세대학교 추천형, 이것도 이제 교과 기반의 전형인데요. 저희 학교 학생이 2명이 지원했는데 2명 다 1단계를 통과하는, 그 다음에 과 이름도 보시면 이제 치대랑 경영대학교에 합격하는 그런 쾌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양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는 작년에 저희 학교 학생을 뽑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혼났나 봅니다. 총장님께. 그래서 올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희 학교 학생을 뽑아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올해 처음부터 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서 올해 입시 결과도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부터 송치대까지의 그 합격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48회 합격 횟수를 보이는데요. 2020학년도에는 32회, 요 대학 수준에서는 조금 그 합격의 빈도가 줄었는데 앞에 9개 학교와 합친 총 18개의 대학과 그 의치안을 합치면은요, 100명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그런 성장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의 나머지 대학,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국립 및 거점대학. 이 국립 및 거점대학 보시면요, 교원대, 그 다음에 부산대, 그 다음에 강원대, 전국대, 충북대. 사실은 이 학교가 사실은 되게 우습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아닌데 저희 학교는 지방대를 보낼 때도 학생을 위한 그런 상담을 통해서 가장 학생에게 적합한 또는 학생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대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사실 이제 부모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생각이실 거예요. 내 아이가 또는 내가 중학교 3학년에 지금 재학 중인데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문형여고에 입학을 하게 되면 과연 어느 대학까지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매년 본교에 한 15명 정도 이상 입학을 하는 학교를 추적해봤더니 관내에서 한 7개 중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학교를 좀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입시 결과를 가져왔는지 학교별로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먼저 구암중학교인데요. 이 표를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가로축은요, 중학교 합격 분수인데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이 30이죠. 그렇죠. 0은 이제 그 반에서 1등, 2등, 3등, 4등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학교별로 그 반 인원수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 30이라고 했고, 그 세로축은 대학교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그런 통계 자료가 아니라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건데요. 대학교를 23등급으로 나눠져가지고 제일 높은 23 수준은 서울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대학 입학 성적에 따라서 좀 차등을 좀 줬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22, 고려대 22, 서강대 21, 그런 순서로 했고요. 이 화살표는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아이는 서울대를 가지 않을까, 반대로 중학교에서 좀 성적이 좀 낮은 친구는 레벨 1 수준의 대학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좀 이해하시기 쉽게 가상의 화살표를 만든 거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암중학교는요, 매년 저희 학교에 한 60명 정도 와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올해 졸업한 학생이 194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3분의 1에 입학하는 그런 대규모의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학교 친구들이 같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학교의 적응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이탈자도 좀 적고, 그래서 학교에 굉장히 좀 충실한 그런 충실한 성격을 좀 보이는 그런 학교거든요. 구암중학교의 특징을 보시면요, 그런 등수대의 친구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 그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기 중학교의 성적에 맞게 반에서 한 1, 2, 3등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어저께 또 혼났는데요. 선생님, 부모님들 잘 안 보이실 거라고 해가지고 크게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걸 만드느라 너무 힘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5등, 10등, 15등이에요. 예. 보기만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1, 2, 3등 보시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 그런 이름에 있는 대학교를 많이 합격을 하고요.
4등, 5등, 뭐 이 친구들도 빈도는 적지만은 1, 2, 3등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5등에서 10등, 그 다음에 10등에서 15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중학교 등수에 관계없이 자기가 고등학교에서 자신에 맞는 전형을 찾으면은 비슷한 수준의 대학교를 합격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는 학생들이 구암중학교입니다. 참고로 구암중학교는 작년에 그 2017, 2018년도에 합격 인원 평균 인원이 한 28명 정도 되거든요. 네. 상해중학교입니다. 상해중학교는 합격당 평균 인원이 25명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저희 학교에 한 20명 정도 학생이 입학을 합니다. 상해중학교 학생들 좀 아시는 부분이 뭐냐면 뒤쪽에 합격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재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 많은 친구는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조금 학교에 좀 적응을 좀 못하나 봐요. 저희 학교도 굉장히 좀 많이, 아까 119 소개를 보시면은 그냥 학교가 좀 자유로워졌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좀 더 자유롭고 싶어서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조금 그 전출을 가는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많이 합격생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남아있는 학생들을 보시면은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치대 의대니까 이과 학생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대, 고대, 이런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네, 이것도 좀 크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5등에서 10등, 그다음에 10등에서 15등. 나름대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많이 합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장승중학교요. 크게 보실까요? 파란색은 2017년도고요. 노란색은 2018년도입니다. 2년치 총계자료입니다. 네, 그다음에 상도중학교. 상도중학교는요, 굉장히 애들이 충실해요. 화살표 안에 다 들어왔어요. 애들이. 네. 화면이 크니까 잘 보이시는가요? 네. 저도 행복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저희 한 울타리에 있는 그 서울 무명여중인데요. 서울 무명여중은 그 워낙 작은 규모의 학교다 보니까 그 입학생, 그러니까 3학년 학생 중에서 한 20%가 전체,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저희 학교에 배정 입학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 학생들 마찬가지로 다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중학교요. 네. 그 다음에 중대부중이요. 중대부중은 사실은 2017, 2018년보다 지금 올해 1학년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입학생들을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중대부중 학생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대부중은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그 동그라미 원 안에 이렇게 색깔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은 이제 처음 만들 때 전형까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저기 맨 끝에 있는 경인교대나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을 한 아이고요. 빨간색은 교과전형, 색깔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 모든 학교를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했는데 7개 학교를 합쳐봤더니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죄송스럽지만 그냥 이렇게 보시라고 좀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각 급단별의 아이들의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형을 선택을 했는지 그거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주력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그 다음에 의치안, 그 다음에 이공계 특성화대학교, 그 다음에 서성한 이화여자대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주로 합격을 하고요. 5등에서 10등, 그 다음에 10등에서 15등 학생들도 역시 주력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는 그런 비슷한 수준의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에서 그 최상위권에 위치한 학생이라도 사실은 학생이 전형을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수준보다 조금 못한 그런 학교에 합격하기도 하고요. 중하위권 친구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적에 좀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하위권 대학, 수도권 대학, 그 다음에 지방에서 좀 인기학과죠, 뭐 간호학과라든지 보건계열 쪽으로 합격을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종합전형으로요, 그 68명이 지원을 했어요. 희망 선택을 해가지고,
3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2명 중 1명이 합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계열로 분리를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입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64명의 학생이 이 전형을 선택을 했는데요. 합격률은 1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상으로 보면 25%의 합격을 보이고 있고요. 계열을 본다 그러면 인문계보다는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 자연계열 논술은 수학도 혼났습니다. 마이크를 떨어뜨리라고요. 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그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논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논술 전형을 저희 학교에서도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1명 정도,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2명 정도 합격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어느 대학교의 그 논술 전형이거든요. 논술 전형 경쟁률이에요. 저희 학교 학생이 5명 중에 1명, 그다음에 5명 중에 2명 합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논술 전형 경쟁률을 보시면요. 이게 뭐 몸무게가 아닙니다. 89, 67 몇 개치의 몸무게가 하나 있는데 비슷한 몸무게가 하나 있는데 이러한 경쟁률을 뚫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합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올해 약학과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교 약학과가 5명 뽑는데 3,332명이 지원을 했어요.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가 18개가 있는데요. 아마 그 18개 고등학교 학생을 합치면 4,000명이 안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서 1명 지원, 1명 합격하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는 논술 전형, 저희 학교에서 아마 논술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그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교장 추천전형하고 정시전형,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전형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작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지원도 좀 적었고요. 네, 정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좋은 그런 대학교에 많이 합격하는 정시까지도 준비하는 저희 문영여자 고등학교입니다. 문영여자 고등학교라는 이름의 브랜드 파워는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그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역량인데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요, 이런 그런 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전국 진학지도협의회 학생부 종합팀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대학교의 입시 자문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대학교에서 고3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EBS 강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예, 이 선생님 방금 전까지 지금 고3 다니는데요. 방금 전까지 학생 그 면접 컨설팅하고 방금 퇴근하셨거든요. 예, EBS 강사도 있고, 그 다음에 EBS 교재를 계속 집필하고 계시는 그런 선생님도 계십니다. 예, 또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또는 지리 올림피아드,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그런 문제 출제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배우는 그런 교과서를 직접 집필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문영여자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악성소문이 좀 많이 있어요. 네. 흠집내고자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고, 아마 학부모님께서도 아마 몇 가지 스토리를 아시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왜냐하면 이 소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떤 대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문이 점점 사실을 굳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요새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내신 관리가 어렵다. 운영료가 오면은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직접 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내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필요가 어딨을까요? 어린이집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제 표정부터 바꾸죠. 네?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그게 아니라 학생 규모가 적으니까 그 등급간의 아이들도 적을 테고, 그러니까 내신 관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내신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관악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추적해봤어요. 도대체 고등학교 아이가 한 학년에 아이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때 저희가 단목고등학교 자원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또 말을 바꾸세요. 그게 아니라
문영여자 고등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똑똑한 애들만 오잖아요. 제발 똑똑한 애들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와요. 이거라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상하게 애들이 문영여고만 오면요.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하고 모범생 가깝게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수행평가건 정기고사건 간에 애들이 1점을 굉장히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그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사실은 똑똑한 애 다 좋긴 하지만 사실은 성실한 아이가 좋습니다. 오늘 그 6시 좀 안 돼서 한 학생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직접. 네, 어떤 아이였냐면은 제가 오늘 이 설명회에 오기로 부모님과 함께 오기로 했는데 부모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게 됐다고. 그래서 죄송한데 친구를 대신 데려가면 되겠냐. 그래서 물어봤죠. 그 친구도 문영여고에 오고 싶어 하니 네. 그러더라고요. 데려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마지막에 전화를 끊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이런 아이가 좋아요. 혹시 왔니?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너니? 그래요. 저 친구 왔네요 정말. 네. 우리 학교에 내년에 올 거니? 대답을 안 하네요. 끝나고 남아주세요. 네. 내신 관리랑 좀 연결해서 하는 그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 뭐냐면요. 수행평가가 많다. 우리 아이가 수행평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받았어요. 예. 하지만 어머니들 그 수행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재작년 2019년 11월 28일에 교육부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라는 그런 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서류의 간소화요. 대입 전형의 간소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단계적으로 자소서도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추천서도 폐지시키고 대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도 조금 없애고 그 다음에 심지어 생활기록부도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기록부가 중요한데 그 생활기록부 안에서도 학생이 학교 특히 교실에서 어떠한 배움을 있었고 그 배움을 어떻게 심화시키고 성장시켰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그 평가가 누가 하냐면 교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 교사가 수행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의 어떤 성장을 관찰하면서 그걸 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 자녀분 중에서 저희 학교가 아닌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그런 학생의 학부모님이 계시다면요. 그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출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희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시면요. 저희 학교 생활기록부가 얼마나 탄탄한지 한번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글자를 선생님들이 다 입력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좋은 학교에 합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수행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올해부터 그 학생부 교과전형이 굉장히 대폭 확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부 교과전형의 핵심은 내신 성적인데 이전에는 그 교과 선택을 사실은 교과 선택에 있어서 주도권이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가 이 교과를 정해주면 학생들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가 임의적으로 교과를 지정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과목을 학생이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하는 데 있을 때 교과가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 진로 선택이라는 것은 일반 선택과는 다르게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80점이 넘으면 A등급을 받을 수 있고 60점이 넘으면 B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수행평가가 없이 지필고사를 보게 되면요. 학생들 A등급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수행평가의 비중이 사실은 높은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 높으면서도 수행평가가 굉장히 질적으로 좋은 그런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 학교는 사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수행평가라는 건요. 학종의 교과 스터, 그 다음에 교과의 원점 수업 코스가 굉장히 필수적인 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신과도 없다, 내신 경쟁 치열하다 하면서 왜 이렇게 뜬금포는 보이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더 내신이
경쟁이 치열한데, 하지만 보내는 이유는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그 분위기에 우리 아이가 가가지고 그 아이들처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시 전형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특목고를 보내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적은 고등학교, 이 학교 보내고 싶으실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운영력으로는요, 학생들이 정시와 수시를 모두 준비시키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그 데일리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단지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예, 저는 살짝 각색을 했습니다. 예, 좋은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서울 문영대학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좋은 기회를 잡으셨는데 그 잡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내년에 꼭 다시 뵐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